축산, 검협전. 59화 응벽의 태원동. 태원동에 들어간 뒤 구지선이 수련을 시작하고 비검 전설을 받은 뒤 이영경이 몰래 뒤따라가네. 하루는 재영운이 수련을 위해 동생들을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각자 다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비검을 날리며 검수를 익히는데 갑자기 절벽을 에워싼 구름 사이로 금색 빗줄기가 번개처럼 날아왔다. 금색 빗줄기의 정체를 모르는 이영경과 신양난이 검광으로 맞서려 하였다. 이때 재영운이 휙 손을 흔들자 빗줄기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먼 하늘로 사라졌다. 뒤늦게 나무에서 내려온 동생들이 재영운을 에워쌌다. 재영운이 손에 쥔 것은 다름 아닌 제수명이 보낸 비검전서였다. 서천팔마 놈들이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몹쓸 짓을 벌이는 모양이다. 얼마 전 동룡의 기명 제자가 된 후로 더 악랄해져 사천 지역을 지나는 상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는구나. 마침 주매 선배도 서신으로 도움을 청하셨다. 질범의 제자 조심원이 표국을 구하려다 팔마구룡과 원한을 맺었는데 대결 약속을 지키러 이번 단오에 청라산에 간다는구나. 주선배가 새로 거둔 제자 도균과 몇몇 검협들이 함께 가기는 하지만 주선배는 다른 일이 있어 조금 늦을 모양이다. 조심원과 도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은밀히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는구나. 그러니 영운과 금선, 조무는 서둘러 청라산으로 가거라. 서장으로 가는 참배객을 가장해 한적한 곳에 조용히 머물며 서천팔마의 행적을 잘 살피고 필요할 때 조심원과 도균에게 힘을 보태거라. 철없이 떠들썩한 일을 좋아하는 재금선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다. 그러자 이영경도 이제 비검을 탈 수 있으니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 재영운은 서신에 이영경의 이름이 없고 검술수련도 아직 부족한 데다 악랄하기로 유명한 팔마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는 터라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영경은 순난인을 만나 아미파의 제자가 되었기에 제수명이 아직 자신이 입문한 줄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재영운은 이영경을 매우 아꼈고 무엇보다 이영경을 언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동굴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혹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이영경의 유치한 반론이 너무 웃기고 차마 모질게 거절할 수 없어 좋은 말로 타일렀다. 넌 그런 큰 싸움에 끼기는 아직 검술 실력이 부족해. 하지만 자질이 뛰어나고 똑똑하니까 앞으로 1년 반쯤 더 실력을 쌓으면 입신의 경지에 오를 거야. 그 후에도 외공을 수련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 조급해할 필요 없어. 그래도 계속 응석을 부리며 조르던 이영경은 재영운 뒤에서 눈짓하는 신양난을 발견했다. 지선 언니는 실력이 안 된다지만 양난 사전은 검술 실력도 뛰어나고 도법도 쓸 줄 아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나서지 않고 나를 말리기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영경은 그동안 신양난과 부쩍 가까워진 터라 일단 무슨 일인지 들어본 후 다시 조를 심산이었다. 이영경이 토라진 것처럼 먼저 동굴로 들어가자 신양난이 달래는 척하며 따라 들어갔다. 장문인이 아직 사부를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입문한 사실을 모르는 거야. 영운 사전은 늘 노마님처럼 걱정이 많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야. 삼에는 이제 비검도 탈 수 있고 강우도 있잖아. 금선도 가는데 우리가 왜 못 가겠어? 일단 세 사람 먼저 가게 두자. 단오까지 아직 이래도 더 남았으니 세 사람이 떠난 후에 몰래 뒤따라가도 늦지 않을 거야. 어때? 이영경이 기뻐하며 맞장구 치려는데 석실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오호라? 그런 계획이란 말이지? 누나한테 다 이를 거야. 이영경이 느닷없이 나타난 재금선을 보고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사영, 정말 말할 거예요? 헤헤헤. 걱정 마.
누가 같이 가기 싫대? 같이 가야 더 근사하고 신나지 않겠어? 별 재주 없는 나도 가는데 양난사저는 검술도 도법도 뛰어나고 영경삼에는 자연검에 강우도 있잖아. 두 사람이 못 간다니 화나는 게 당연해.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걸? 우리 누나가 원래 명령하기 좋아하고 꽉 막혀서 말도 잘 안 통하잖아. 그나저나 우리가 떠나면 뒤따라온다고 했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사실 두 사람이 자리를 떠난 후에 우리 누나랑 주문 누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계속 같이 가겠다고 떼쓰던 영경사매가 갑자기 동굴로 들어간 것도 그렇고 내내 아무 말 없던 양난사저가 바로 따라 들어간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며 나더러 알아보라고 했거든. 역시 누나들 예상이 맞았네. 그런데 그럼 뭐해? 첩자를 잘못 골랐는걸. 히히. 난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사영, 정말 고마워요. 그럼 강우 좀 빌려줄 수 있어? 푸아하. 그러면 그렇지. 사제가 그런 속셈이 있어서 안 이른다는 거였구나. 그때 밖에 있던 세 사람이 들어왔다. 신양난이 얼른 눈짓하자 이영경은 다시 토라진 척하고 재금사는 강우를 빌려달라고 졸라댔다. 너 자꾸 애처럼 굴래? 우리 모두 비검을 탈 수 있는데 강우는 왜 빌려달래? 채, 누나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래?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내가 신검 합의를 이룬 지 반년도 안 돼서 누나들만큼 빠르지가 않잖아. 괜히 나 때문에 늦을까봐 그런 거라고. 그리고 혹여 대결이 길어져 우리가 다 노가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영경 3회가 걱정이 되어 강우를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러려면 강우가 지금 길을 알아두어야 하지 않겠어? 재영우는 재금선이 생떼를 부린다고 생각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영경에게 별 낌새가 보이지 않아 남아있을 세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재차 당부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어. 재영운과 주무는 검광을, 재금선은 강우를 타고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영경이 바로 따라가려 하였다. 3회, 뭘 그렇게 서둘러? 서둘러 쫓아갔다가 길을 헤맬 수도 있으니 강우가 돌아온 후에 가는 게 좋겠어. 구지선은 이영경과 신양난이 몰래 쫓아갈 꽁꽁임을 눈치채고 홀로 남을 일이 걱정스러웠다. 외로운 것은 둘째치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동안 재영운을 크게 의지하며 존경해온 터라 그 뜻을 거스르게 할 수 없었다. 신양나는 유순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편이지만 이영경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아무리 뭐라 해도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재영운마저 없으니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신양난에게 이영경을 말려달라고 슬쩍 부탁했다. 하지만 신양난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승부욕과 고집도 이영경에게 절대 뒤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구지선 면전에서 냉정하게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자신은 이영경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애둘러 말했다. 구지선은 두 사람에게 꼭 가려거든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려 하였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태원동을 비웠다고 재영운에게 혼날 수도 있고 아직 기본도 갖추지 못했으니 도움은커녕 짐이 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부득이 혼자 남아 태원동을 지켜야 할 텐데 아직 검술을 익히지 못했으니 침입자를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신양나는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에 떠는 구지선이 안타까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너무 걱정 말아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있는 동굴을 누가 알겠어요? 금방 다녀올 테니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언니가 실력이 부족한 건 다들 아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언니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언니가 많이 불안한 모양이니 간단한 도법을 알려줄게요. 예전에 홍어사부가 깊은 산에서 약초를 캘 때 호신용으로 쓰라고 알려주신 목석 잠종이라는 은신법인데 작은 깃발과 같이 사용하면 돼요. 작은 깃발을 흔들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적의 시야를 가려주죠. 원래 위급할 때 깃발을 흔들고 그 틈에 검광을 타고 도망가는 것인데
언니는 아직 검수를 할 줄 모르니 묵석잠종 9개를 같이 외워야 해요. 근처에 있는 나무나 바위를 보면서 9개를 읊으면 나무나 바위로 변할 거예요. 그럼 저기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가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성이 영특한 데다 새처럼 빠르고 호랑이도 때려 잡을 만큼 힘이 세잖아요. 충분히 언니를 잘 지켜줄 거예요. 구지선은 더는 막을 방법이 없어 은신법을 배우기로 하였다. 신양난이 품에서 작은 깃발을 꺼내 구개를 알려주고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여러 번 연습했다. 그 사이 날이 저물었다. 이영경은 아무리 기다려도 강우가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할지 상의하러 신양난을 찾아갔다가 두 사람이 익히는 도법이 재미있어 보여 함께 배웠다. 그러다 구지선이 갑자기 도법을 배우는 이유를 듣고 괜찮을 거라며 위로한 후 본인 석실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밖으로 나가니 강우가 돌아와 있었다. 마음이 급한 이영경은 상이고 뭐고 일단 원성에게 이것저것 당부하기 시작했다. 지선 언니 말 잘 듣고 아침 저녁으로 끼니 챙기는 것을 돕도록 해. 그리고 절대 태원동을 떠나면 안 돼. 원성은 그간 아미파 검역들과 함께 운기조식을 하며 더욱 영민해져 사람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주인의 당부를 새겨들으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바람난 이영경이 신양난과 손을 잡고 강우 등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구지선에게 잘 지내라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기세등등하게 청라산으로 떠났다. 구지선은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원성에게 서운동으로 통하는 입구를 바위로 막으라고 명했다. 그 후 벗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수련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